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7장. 설마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정말로 청첩장이 날아들었다. 도쿄의 인류 호텔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식을 올린다고 되어 있었다. 청첩장에는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말과 함께 내게 축사를 부탁한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가 참석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했다. 새삼 구라모치라는 인간의 뻔뻔함이 느껴졌다. 물론 결혼식에 갈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유키코가 나를 찾아왔다. 다지마 씨가 참석할 건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청첩장만 달랑 보내는 건 실례라면서요. 천진난만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구라모치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거절할 것을 알고 선수를 친 것이다. 결혼식에 와 주실 거죠? 매장 안을 함께 거닐던 그녀가 내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다. 그러지요. 뭐. 구라모치의 계산은 정확했다. 그녀가 부탁하는데 참석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었다. 일단 참석하겠다고 해두었다가 나중에 불참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잘 됐네요. 내 속마음을 알 리 없는 그녀가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축사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좀 봐줘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그이는 꼭 다지마 씨가 해줬으면 해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필 나한테 해달라는 건지. 그이와 안지 오래되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면서요. 친구라. 나는 그녀를 이탈리아제 가구 코너로 데려갔다. 안 그래도 평일 오전에는 손님이 적은 데다 그중에서도 수입 가구 매장은 텅 비어 있어 조용히 얘기를 나누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참 부러워요.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친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게다가 두 분은 한때 같은 직장에도 있었잖아요. 대단한 인연이죠. 유키코의 순진한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나왔다. 도대체 어딜 봐서 우리가 친구란 말인가. 구라모치가 진심으로 나를 친구로 생각할 리 만무했다. 그녀 아비니까 그런 척할 뿐이다. 그이는 다지마 씨를 상당히 신뢰해요.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다지마 씨 외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다지마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을 거래요. 자기 속내나 본 모습을 속속들이 내버릴 수 있는 친구도 다지마 씨뿐이라고 했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축사를 꼭 해주세요. 피로연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지만 축사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구라모치의 진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할까? 그가 진심으로 내 축사를 원할 리 없었고 그렇다면 역시 나를 놀리려는 의도일 것이다. 아니면 내가 유키코에게 끌렸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런 내 생각이 얼토당토않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신경을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가와모토 후사에나 마키바 할아버지 사건과 관련해 내가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 안갚음하려는지도 모른다. 분한 마음에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몸부림치며 구라모치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나는 구라모치 때문에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왜 끈질기게 내 주위를 맴도는 것일까? 내가 편히 살 곳을 찾거나 심신을 쉬게 할 장소를 확보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러고자 나타났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날이 밝을 때가 돼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결혼식에 가자. 피로연에도 참석하자. 행복한 구라모치와 아름다운 신부 유키코의 모습을 눈에 새기는 거다. 나의 굴욕과 질투심이 한껏 부풀어 오를 테지. 그러면 지금까지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한계점을 마침내 넘어서게 될 것이다. 증오가 사리로 바뀌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아무리 애써도 생기지 않던 진정한 사리가 싹 틀 것이다. 구라모치 오사무와 우에하라 유키코의 결혼식은 3월 둘째 일요일에 있었다.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맑게 갠 기분 좋은 오후였다.
은색 턱시도를 입은 구라모치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키코는 무대 위에 톱스타처럼 빛났다. 행복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을 위해 나는 찬송가를 부르고 거짓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러는 내 마음속에는 계산이 있었다. 구라모치가 그토록 원한다면 기꺼이 그의 친구를 연기해주마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속인다면 앞으로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게 의심의 눈길이 쏠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일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구라모치 본인이 퍼뜨리고 다녔으니까. 피로연은 2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손님들 중 내가 아는 얼굴은 거의 없었다. 구라모치가 초대한 손님 대부분은 그가 지금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었고 학창시절 친구는 나밖에 없었다. 그러니 내가 친구 대표로서 축사를 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러고 보니 하며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구라모치에게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그는 항상 혼자였다. 늘 혼자서 무슨 일인가를 꾸몄다. 그리고 그 상대역은 항상 나였다. 이제 와서 말하기도 새삼스럽지만 나는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었다. 구라모치의 본색도 모른 채 그와 엄벙덤벙 어울려 지낸 사람은 나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그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 구라모치가 끊임없이 내 주위를 맴돈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가 가장 다루기 쉬운 상대, 그것이 바로 나였던 것이다. 구라모치의 가족은 맨 구석 테이블에 기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분위기를 풍기는 하객이 대다수였지만 그쪽만은 몹시 칙칙해 보였다. 때때로 다른 하객이 인사하러 다가가면 연로한 구라모치의 부모는 꾸벅꾸벅 고개만 숙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고 두부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돈을 주고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 사회자의 지명을 받고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초등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중 훈훈한 내용을 골라 약간의 각색을 더해 늘어놓자 장내에 부드러운 웃음꽃이 피어났다. 단상의 구라모치는 만족스러워 보였고 유키코는 행복해 보였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나는 마이크를 놓았다. 고마워. 좋은 축사였어. 피로 연장을 나설 때 황금빛 병풍 앞에 서 있던 구라모치가 내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유키코도 옆에서 미소 지었다. 한마디 비아냥거려 주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곳을 나왔다. 괜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구라모치의 둘도 없는 친구로 비춰야 한다. 인생의 승리자. 구라모치의 표정은 그랬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선 끝에 거둔 승리였다. 나는 그의 디딤돌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라는 인간을 쫓아다닌 것은 내가 이용하기 만만하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증오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극한에 다다랐다. 그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악행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이크를 넘겨받았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언젠가 구라모치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 즐거움은 후일로 미루자. 그런 생각만이 나를 지탱했다. 구라모치와 재회하기까지 몇 년간 나는 살인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먹고 살기가 벅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간 몇 번인가 닥쳤던 고난은 누군가를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구라모치가 유키코와 결혼할 거라는 사실을 안 순간 내 안에 잠재된 사리가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소년 시절, 그 관심은 단순한 흥미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어떤 걸까? 어떤 기분이 들까? 사람은 얼마나 막다른 곳에 내몰렸을 때 살인을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이 궁금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싹 튼 의문은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달랐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로 그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걸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전에도 몇 번인가 구라모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갖가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바람에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잘한 일이었을까? 만약 어느 시점엔가 그를 죽였다면 지금처럼 괴로움을 당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저 원칙에 불과한 것 아닐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전쟁. 전쟁은 사람을 죽이라고 국가가 명령하는 것이다. 또 정당방위라는 법률도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당하다고 할지 누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미래의 위험을 예상해서 죽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찌감치 구라모치를 죽였어야 했다는 생각이 그 무렵부터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을 질책했고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생겼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보다 더 구라모치와 친하게 지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는 종종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7, 8평은 됨직한 거실에는 내가 추천한 장식장과 응접 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가죽 소파에 걸터앉아 골프채를 닦으며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 물론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자랑하는 얘기들 뿐이었다. 내가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 집에 갔던 것은 아니다. 유키코가 귀여운 앞치마를 두르고 구라모치를 위해 바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은 보기가 괴로웠다. 그럼에도 그 집에 갔던 것은 구라모치를 죽일 기회를 엿보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살인, 그 인생 최대의 승부처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이고 싶었다. 초조해할 필요는 없었다. 구라모치가 어디론가 사라질 염려도 없었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날도 일을 마친 뒤 미나미 아오야마에 있는 구라모치의 맨션에 들렀다. 그날은 유키코가 나를 초대했다. 낮에 가구점으로 전화를 해서 별일 없으면 저녁 때 꼭 와 달라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와 보면 안다고만 했다. 유키코는 앞치마를 두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주특기는 이탈리아 요리였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오다니, 누가요? 그건 비밀이에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영문도 모른 채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보다 유키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길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다리와 잘록한 허리를 보자 구라모치에 대한 질투심이 새삼 불타올랐다. 구라모치는 오늘 늦나 보죠? 뒤돌아서 있는 그녀에게 물었다. 네, 조금 늦을지 모르니까 먼저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나는 속으로 먼저 시작하다니, 뭘 말이지? 하고 생각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얼굴이 확 밝아진 유키코가 인터폰을 들었다. 네, 잠시만요. 그렇게 대답한 그녀가 춤추듯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늦었어. 어서 와. 길이 많이 막히지? 말도 마. 우치보리 길이 꽉 막혔더라고. 아니, 도대체 천왕이 왜 그런데 살아야 하냔 말이야. 어쩔 수 없다면 크기라도 좀 줄여주든지. 목소리가 큰 여자였다. 유키코가 슬리퍼를 건네는 듯하더니 슬리퍼를 끄는 소리도 시끄러웠다. 유키코를 따라 여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눈과 입이 크고 뚜렷하며 생김새가 화려한 여자였다. 피부는 유키코보다 훨씬 검었다. 나는 앉아서 그녀들을 올려다봤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오사무 씨의 중마고 다지마 가즈유키 씨. 전에 내가 얘기한 적 있지? 유키코가 빠른 어조로 말한 뒤 나를 봤다. 다지마 씨, 이쪽은 내 고등학교 동창 세키구치 미하루예요. 어머, 나한테는 왜 씨자를 안 붙이니? 아, 미안. 세키구치 미하루 씨. 세키구치입니다. 라며 화려한 생김새의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다지마입니다. 라고 인사했다. 나로서는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이었다. 세키구치 미하루는 말을 잘하는 여자였다. 생명보험회사를 다닌 적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백화점 외판부에 근무한다고 했다. 기억나니? 세계사 선생 야마다 말이야. 정말 짜증나는 인간 아니었니? 수업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들이닥쳐서는 아직 자리에 앉지 않은 학생들한테 깐족깐족 싫은 소리를 하고 말이지. 다른 선생들은 대개 수업 종이 울린 다음에 교무실에서 나오잖아. 그런데 그 남자는 종이 울리기도 전에 교실 앞에 와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야. 마누라한테 구박받고 엉뚱한 데서 화풀이 하는 거지. 미하루가 기관총처럼 쏘아대자 유키코는 장단을 맞추듯 깔깔댔다. 유키코의 그런 표정을 별로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한바탕 자신들의 추억 얘기로 꽃을 피우고 나서 유키코는 화제를 내게 돌렸다. 내가 근무하는 가구점의 이름을 들은 미하루가 눈을 빛냈다. 그 가구점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놀러 가도 되죠? 그녀는 소녀처럼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았다.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앤티크 옷장이 갖고 싶어요. 하지만 비싸겠죠? 비싸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물론 비싼 건 100만 엔도 넘지만요. 구경만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럼 꼭 한번 들를게요. 아, 기대돼요.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구라모치가 돌아왔다. 그는 크림색 더블 슈트 차림이었다. 다 모였군. 그가 두 여자와 나를 쭉 한번 둘러봤다. 구라모치가 옷을 갈아입은 뒤 만찬이 시작됐다. 해산물을 사용한 전체 요리를 시작으로 수프와 고르곤졸라 스파게티, 새우구이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이탈리아 요리였다. 구라모치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한 병씩을 가져왔다. 식사 도중에야 나는 모임의 목적을 눈치챘다. 구라모치가 내게 세키구치 미하루를 소개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다. 세키구치 미하루가 어떤 여자인지 나는 감이 잡히지 않았다. 외모가 화려하기는 하지만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고 어딘지 모르게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화장으로 감춘 듯한 느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기 이전에 구라모치가 소개한 여성과 만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가 구라모치와의 만남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에게 천벌을 줄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도 다 마셨을 즈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나는 슬슬 가볼게요. 그러자 세키구치 미하루도 시계를 보며 일어났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도 가야겠어. 구라모치는 우리를 잡지 않았다. 그 대신 현관까지 마중 나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는 집이 기바 쪽이야. 바래다 줘. 그리고만 N짜리 지폐를 내게 쥐어주려 했다. 택시를 타라는 뜻인 것 같았다. 당시 나는 니시가사이 쪽에 살았다. 택시를 타면 기바를 지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전철이 운행될 시각이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구라모치가 뭐라고 말을 더 하려고 하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알았어. 바래다 줄게. 그런 뜻을 세키구치 미하루에게 비치자 어쩌면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내 기호와는 달리 그녀는 아까처럼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솔직하게 기뻐했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구라모치의 맨션을 나와 택시를 잡아탄 뒤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다. 가는 동안 미하루는 내 신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댔다. 취미라든가 휴일에는 뭘 하는지, 최근에 여행한 곳은 어딘지, 옷은 어느 가게에서 사는지 등등. 맥락 없이 묻는 척했지만 은연중에 내 생활 수준을 가늠하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의외로 야무진,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계산적인 면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별로 나쁘지 않았다. 그녀가 사는 기바의 맨션은 내가 새들어 사는 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준이 높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돼 보였다. 크기를 물으니 방 하나짜리라고 했다. 월세가 얼마냐는 것까지는 차마 묻지 못했다. 다음 날 유키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세키구치 미하루에 대한 내 느낌을 물었다. 그러는 건 아니죠. 나는 항의부터 했다. 예고 한마디 없이 그러면 곤란하죠. 나도 마음의 준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정색하고 불평했지만 유키코는 웃었다. 선입견 없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속셈을 금세 알아차렸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어땠어요? 어떻다니, 뭐가? 그녀 말이에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명랑한 것 같긴 하던데 하여간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어요. 저쪽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게 말이죠. 미하루는 다지마 씨가 마음에 든 모양이에요.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가구 매장에도 꼭 가보고 싶대요.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들뜰 정도는 아니었다. 매장에 오는 건 상관없어요.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는 사양이에요. 은근한 거절이었지만 유키코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럼 미하루에게 그렇게 전할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로 세키구치 미하루가 유키코와 함께 가구점으로 찾아왔다.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응대에 나섰다. 지난번에는 바래다 주셔서 고마웠어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미하루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활달한 모습에 귀여운 구석이 있구나 생각하며 나도 무심결에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는데. 내가 두 여성에게 말하자 유키코가 좋은 일은 서두르라잖아요 라며 손가락을 세웠다. 미하루의 요청으로 앤티크 코너부터 안내했다. 미하루는 깍깍대며 이 가구 저 가구를 훑어봤다. 그녀가 물어볼 때마다 나는 가구에 대해 알려주었다. 내 설명에 그녀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다지마 씨는 가구에 대해 정말 많이 아시네요. 그야 제 일이니까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구경만 하고 돌아가기 뭐 했던지 유키코가 침대 커버와 시트를 샀다. 그런 정도의 물건도 전표를 써야 했다. 평소처럼 로비로 두 사람을 데려간 후 주스를 가져다 주었다. 다음엔 미하루 혼자서 와봐. 유키코가 말했다. 하지만 폐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비싼 가구를 살 여유도 없는데. 구경만 해도 돼, 그렇죠? 유키코가 동의를 구하듯이 나를 봤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세요. 평일에는 별로 바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진짜 또 올 거예요. 미하루가 기쁜 표정을 지었다. 내 말 한마디에 여성의 표정이 밝아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러세요. 라고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녀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키코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내 말이 맞죠? 미하루는 다지마 씨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다지마 씨도 눈치채지 않았어요? 글쎄요. 사귀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돼요. 서두를 필요 없지요. 뭐. 나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말에 그녀는 후후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오사무 씨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시큰둥해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미하루를 다지마 씨에게 소개하자고 했더니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반대하지 뭐예요. 다지마 씨의 상대는 자기가 찾아줄 거라나 뭐라나. 구라모치가요? 나는 그의 단정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왜 그날 밤 그녀를 바래다 주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키코가 자신의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이거 괜찮다면 쓰세요. 뭔데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봤다. 호텔 식사권이 들어있었다. 두 분이 함께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녀와 둘이서 말인가요? 유키코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쪽에서 미하루가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봉투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7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